네, 한국전력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유민입니다. 저 오늘 한국전력이 거의 7%대 하락이 나왔어요. 어제도 하락하고 오늘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실 텐데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에 근접했습니다. 자, 매수 타이밍에 근접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뒤이어서 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그리고 물려있는 분들이 추매 타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상승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을 잡으셨을 텐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전력이 다시 갈 수 있는 이유는 뭔지, 기술적으로 왜 추매 타점 그리고 신규 매수 타점에 부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한국전력 지금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중기적으로는 또 어디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가져가는 게 좋은지까지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왜 올랐는지 먼저 아셔야 돼요. 한국전력은 이제 몇 가지 기대감이 같이 겹치면서 상승이 나왔죠. 첫 번째는 뭐예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자, 전기요금 인상이 이제 누적 효과가 반영이 됐고, 국제유가랑 LNG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연료비 부담이 완화가 됐으며 적자폭까지 축소가 되면서 흑자 전환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료비에 따라서 실적이 정말 급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나 LNG 가격이 내려가면은 손익이 확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피크 대비 안정되면서 이제는 적자 구조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죠. 자, 이제 다른 종목들도 흑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국전력은 만년 적자라는 이제 꼬리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급반등이 이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나와준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책 기대감이에요. 자, 원전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나왔고요. 전기요금 정상화 기조도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다가 정부의 재무 개선 압박까지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묶여있던 구간이 지나가고 점진적 정상화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사실상 정부 정책조에 속하죠. 그래서 요금 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지금 앞으로 이제 중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저평가적인 구간에 우리가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꼬리표, 누적 적자 때문에 주가가 장기간 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바닥권에 있었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금리 하락도 기대가 되고 방어주 성격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 실적도 흑자 전환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당연히 좋은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관들은 열심히 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언제부터? 우리 2025년 7월 달부터 담고 있고 지금 그 물량을 하나도 뱉어내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른 애들은 막 3만원에서 막 10만원도 가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몇 배가 오르고 SK하이닉스도 몇 배가 오르는데 얘는 왜 이렇게 2배 올려놓고 이걸 막 치내듯이 이렇게 조정이 빡세게 나오나요? 한국전력이 그냥 실적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조적 리스크가 항상 붙어있죠. 자, 우리가 누적 부채에 대한 문제점이 일단은 1번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수백조 원의 규모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이자 비용이 굉장히 세요. 그러면서 회사채 발행은 지속되고 있어요. 금리 높은 구간이 다시 오면은 이자 부담이 다시 실적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 전기요금은요, 이 회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 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선이나 뭐 물가 상승, 서민 부담 논란 뭐 이런 이슈가 생기면 요금 인상 동력이 멈출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가장 큰 구조적 한계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한국전력은 결국 안정적인 캐시카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종목인 만큼 한국전력이 망하게 내비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나 전력 수요 증가, 앞으로는 계속 전력이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 개가 살아나면서 저평가 해소 스토리가 당연히 써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올 때마다 이 종목을 꾸준히 매매를 한다면 정말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회를 잡아야 될까? 그리고 왜 지금은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타이밍일까?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라는 이제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적 지표를 보시지만 초보분들에게만 이거 딱 하나만 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이제 95%의 확률을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볼린저 밴드는 상단선이 있고요. 중단선이 있고 하단선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95%의 확률로 이 상단선과 하단선 내에서 까만 선 보이죠? 이 까만 선. 이 상단선과 하단선 내에서 주가는 움직인다가 바로 이 볼린저 밴드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5%의 확률로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급등이 나온다가 특징입니다.
즉 원래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어때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지 않았었죠. 근데 뚫고 가니까 어때요? 뚫고 가니까 슈슈슈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하단선에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돼. 하단선. 왜냐면 여기를 떨어뜨리고 이탈해서 이제 급락이 날 확률은 5%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5%밖에 안 되니까 하단에 닿은 지금은 어때요? 매수 타이밍이죠. 95%는 어때?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니까 이 끝에서 잡으면 어때요? 못 먹어도 65,000원까지는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물려봤자 여기일 거예요. 여기서 잡으면 어때요? 여기까지 가면은 오히려 비중 싣고 손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58,700원에서 65,000원까지 쉽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되겠죠. 적어 보이지만 12%, 13% 정도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매수 타점으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 될까요?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않을까요? 이때처럼 그렇죠? 돌파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 가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좀 알고 싶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좀 받고 싶다. 왜냐면 여기 가서 이제 고민이 될 거 아니야. 매수는 제가 뭐 알려드려서 한다고 해도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하려나 여기서 뚫고 가면은 크게 간다고 했는데 그쵸? 5%의 확률을 뚫은 만큼 당연히 주가는 급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나도 타점을 좀 제대로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싹 다 텔레그램에 상승세 계좌 검색 후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영상에 나오는 종목들 포함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하루 한두 종목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매매하시면서 수익 인증까지 올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한국전력 매매하면서 단기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시드 빠르게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싹 다 텔레그램에 상승세 계좌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혹시라도 뭐 비용이 있거나 아니면 가입을 해야 될까봐 이제 걱정이 돼서 검색 안 해보시고 입장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평생 없어요. 대신에 저도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제 유튜브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입장 후에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인증 올려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영상 찍을 때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